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슈어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타로는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짝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한번 타로를 통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셔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뽑으실 분들은 가장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입니다. 번호로 선택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두었습니다. 타임라인 선택하시면 보다 쉽게 영상 해석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셔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루비, 플루라이트, 터콰이즈, 블루 사파이어, 오팔 순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원석을 선택하시면 영상 하단에 보면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 두었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해서 해석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섯을 센 뒤에 바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가장 왼쪽부터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입니다. 루비분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한 타로를 보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카드가 지금 갈팡질팡하다라는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루비분을 두고선 얘기를 하는 걸지 아니면 다른 분을 두고선 얘기하는 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쪽을 선택을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선택지가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뭔가 권유를 하는 그런 선택지는 선택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 조금 운명적인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등지고 떠나다, 내가 지금까지 호감을 쌓아놨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제 좀 가만히만 있어도 해결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엎어버린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그 행동들이 되게 현명하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루비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매력에 빠져서 그 사람이 궁금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과감하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포기를 하고 다른 선택지를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권유나 이런 것들을 듣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현명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외면적인 카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카드들을 보면은 상대방의 속마음에 더 러버스 카드, 그리고 쌓아둔 것들이 많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하이프리스트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좀 원초적인 기질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루비 분들이 바라보는 그 대상, 그분의 속마음은 사실상 좀 미쳐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쌓고 앞으로 나아가고 남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쌓아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기조에 어긋난다 하면은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내가 또 원하는 길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비분들이든 다른 사람이든 좀 마음을 얻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분 자체가 무언가 하나에 빠지면은 그 대상 혹은 그 취미 혹은 그 무언가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혹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시는 분이다 보니까 누구든 마음을 좀 얻기가 힘들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관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와 은둔자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조금 숨고 싶다.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비 분들에게 지금 타로 카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움직이지 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게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비분이 이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궁금한 건 알겠으나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좀 외면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 주면은 오히려 루비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루비분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편안하게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나왔던 그 저울질 카드는 사람에 대한 저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점괘입니다. 그래서 루비분들은 이 열심히 노력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드들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좀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집중력이 너무 높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보다 내 세계를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음식들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장소에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샘솟는 그런 분들입니다. 샘솟는 것 자체가 끝나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 고민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근데 루비 분들도 사실 이런 대상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느끼거나 그 세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 건데, 여기서 나오는 바로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 보니까 루비 분들도 똑같이 본인만의 세계를 계속해서 구축을 해나가시면서 옆에서 서로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본인만의 세계를 넓혀가시다 보면은 저는 이 세계선이 이어지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점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루비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해석이 더 필요하다 혹은 상황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루비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플루라이트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루라이트입니다.
플루라이트 분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루라이트 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그 이유가 남들보다 쉽게는 하는데 주목은 계속 받고 있고,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 때문에 본인이 쌓아놓은 것들이 조금 더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 윗사람 혹은 관리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혹은 밝혀지고 있다 라는 식의 카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루라이트 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은 지금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열심히 하는 게 쉽게 하고도 있는데, 그 쉽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들에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넌 되게 여기에 재능이 있구나, 너는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라는 어떤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카드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킹 오브 소드 카드, 그리고 매달린 남자와 또 손쉽게 해결하다 라는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플루라이트 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은 지금 머릿속에 일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뜻의 카드와 저울질하다라는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그룹에 들어갈지를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혹은 그 선택지 때문에 양손이 묶여있다라는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은 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특정한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준비도 손쉽게 하고, 그리고 이미 되게 출중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확은 거두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갈지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쉽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힘들어 보인다. 근데 본인은 또 힘들지만은 않아요. 이 왼쪽에 나오는 카드에 비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힘들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플루라이트 분이 궁금해하는 그 상대방의 속마음은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내가 능력적으로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손쉽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손쉽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 주변에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해석이 복잡한데 이게 너무 개인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플루라이트 분이 궁금해 하시는 건 뭔가 마음적인 부분이나 혹은 연애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그 플루라이트 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은 어떤 집단에 대한 스트레스,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있는 카드를 보면은 이게 좀 지능적으로 생각하다 라는 뜻의 카드거든요. 이 플루라이트 분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혹은 그 사람의 시선을 돌리거나 하는 거는 당장에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능적으로 행동해라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루라이트 분의 세계와 그 상대방 분의 어떤 상황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너무 다른 세계의 카드가 나왔다고 할까요? 이건 거의 진로에 해당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플루라이트 분도 제가 볼 때는 그 상대방 분의 세계에 좀 뛰어들어서 이 상황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혹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갈 건지, 너 잘하잖아 그런 식의 어떤 용기보다는 좀 걱정이 많지, 혹은 원래 이거 되게 쉽게 하는 건데 잘 안 돼서 답답하겠다 등의 이런 식의 위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라. 너가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잘하니까 잘 들어갔지 라는 식의 어떤 압박보다는 자연스럽게 요 상황들을 잘 녹여내서 그 사람들을 공감하는, 그 사람을 공감하는 방식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좀 지능적으로 행동해라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사람마다 좀 중요한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연애를 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내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 시기.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저는 그런 시기들이 딱히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꼭 시기별로 해야 될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시기라는 게 맞춰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이분이 지금은 돈을 벌고 싶거나 혹은 본인의 꿈을 이루고 싶거나 한다고 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플루라이트 분들이 연애를 할 만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플루라이트 분의 어떤 삶도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연애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연애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느낀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배려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권유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은 너네는 공부해야 되는 시기다. 혹은 너네는 지금 꿈을 더 키워나가야 될 시기다. 연애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 나이대별로 꿈을 키워서 더 컸을 때 그 꿈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사실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연애는 그때밖에 못하고요. 그리고 20살에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기에 스펙을 쌓고 뭔가 입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때만 할 수 있는 또 연애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나이와 시기를 따지진 않습니다. 플루라이트 분들이 지금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내가 지금 연애 대상으로 생각한 그 대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배려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에고라고 할까요? 의지를 조금 더 드러내서 조금은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셔야 그 시기도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연애를 하고 싶은 이 시기에 연애를 못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고 어떤 취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됐을 때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 심리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루라이트 분들이 지금 시기에 내가 상대방이 뭔가 이런 바쁘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기니까 나도 그럼 연애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자 라는 어떤 선택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뭐 10년 뒤에 여유가 생겨서 이제 연애를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으셨을 때 나는 젊은 시간을 전부 다 투자를 해서 이 위치에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과 이런 스펙을 가진 그리고 이런 레벨을 가진 사람들과 연애를 해야 돼 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안 하고 나면은 나중 갔을 때 그 누구도 그걸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 스스로가 그때 못했기 때문에 나는 더 대단하고 더 아름다운 연애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실패를 하게 돼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이제 뭐 나의 꿈을 찾고 자아를 뭔가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 칸씩 밀리기 시작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시기들이 계속해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밀리게 되면은 그만큼 행복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누군가가 듣기에는 그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너가 나중 가서 후회를 한다 라고들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무책임하게 들리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들이 누군가한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여기 우리 들어와서 이 제 타로를 듣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지금 이걸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한 번은 시도를 해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1초라도 될 수 있다라면 해보시고 포기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게 됐죠. 지금 타로를 보니까 제가 해석을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긴 했으나 이 해석을 듣고선 플루라이트 분들이 뭔가 포기를 하거나 본인의 행복
행복보다 상대방의 행복이 더 중요해져서 본인의 행복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까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길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플루라이트 분들의 해석은 이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서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좀 치근덕 되다 보면, 지능적으로 치근덕 되다 보면 상대방도 플루라이트 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타로입니다. 일단 플루라이트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터코이즈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코이즈입니다. 터코이즈 분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면은 지금 킹 오브 소드 카드, 어떠한 걱정이 있다, 주변 사람들과의 분쟁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훈수 때문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여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터코이즈 분들이 고르신 그 상대방 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터코이즈 분이 궁금해하는 그분의 속마음을 보면은 그분도 좀 어떤 대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행복하게 지낼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좀 낭비가 심할 정도로 상상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카드를 보면은 킹 오브 컵스 카드, 그 대상인 것 같아요. 그 대상이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저스티스 카드와 보살피다 라는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저스티스 카드는 균형을 맞추다 라는 뜻의 카드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보살피다 혹은 이제 키우다 라는 뜻의 카드인데 터코이즈 분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타워 카드, 소통이 되지 않음 이란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터코이즈 분을 좀 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케어하고 싶어 하세요. 본인이 보호해주고 싶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지켜주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터코이즈 분은 실제로 그런 게 좀 필요가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더 스타 카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좀 오해가 있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소통의 오류 때문에 터코이즈 분들이 조금 반했거나 혹은 호감을 가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상대방과 터코이즈 분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감은 가지고 있으나 다른 모습에서 다른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터코이즈 분은 상대방이 이런 걸 해줘서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대방은 그러한 의도 때문에 그걸 해준 게 아니고 실제로 뭔가 진짜 귀여워서 귀엽다라고 좀 편하게 얘기한 건데 터코이즈 분은 그걸 어떤 분위기를 푸는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 오해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중앙에 있는 카드 한 장으로 사실 정리가 됩니다. 이 터코이즈 분과 그분은 아무리 안 맞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카드거든요. 이게 좀 신의 개입이 들어가다 라는 뜻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의 카드인데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리 분쟁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도 어떻게든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 번 더 일어나서.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온 카드들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이어진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오해한 상태로 이 상태를 유지를 해나가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터코이즈 분들이 이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고 하면 할수록 이 오해는 더 심해질 거예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상황과 터코이즈 분들이 생각하는 상황이 오히려 이해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 기묘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훈수를 두고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알콩달콩하고 좋네요. 네, 뭐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드릴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살다 보면은 안 될 일은 죽어도 안 되고 또 될 일은 또 어떻게 해도 됩니다. 이 중앙에 있는 카드가 꼭 그럴 때 나오는 카드인데
터코이즈 분이 살면서 몇 안 되는 무조건 될 일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해를 하고 상대방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라고 내 맘대로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도 오해를 해서 터코이즈 분을 어떻게 보더라도 그거를 터코이즈 분들은 또 개의치 않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 뭐 황제와 어떤 여왕이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다고 느껴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느끼다 보니까 불쌍한 마음에 무언가 호의를 건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이런 호의를 건네는 것 자체가 생소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그 오해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진짜 호감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그 호의를 받아들이시고 그냥 계속해서 호의를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뭐 그거 말고는 오해가 일어나고 뭐 주변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그렇게 하실 분들이고 또 그렇게 하실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점괘입니다. 일단은 터코이즈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블루 사파이어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블루 사파이어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킹 오브 완드 카드, 어떠한 걱정이 있는데 힘들어 보이는 그 대상이다. 근데 그 대상이 능력은 또 괜찮기 때문에 신경 쓰인다 라는 식으로 일단은 첫 번째 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대상이 블루 사파이어 분이신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되게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다. 내 꿈을 항상 걱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 사파이어 분들이 되게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한 재능을 통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 상대방 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블루 사파이어 분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전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보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상대방 분이 아까 그 재능이 많은 분이죠. 그 재능이 많은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나도 저렇게 꿈을 쫓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는 무언가를 맨날 해도 어떤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건 많아. 뭐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것부터 계속해서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나한테 뭔가 딱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블루 사파이어 분이라고 하면은 블루 사파이어 분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그러다 보니까 블루 사파이어 분의 어떤 그 명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진취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동경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애정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좀 박탈감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했나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앙에 있는 카드를 보면 스피릿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루 사파이어 분들이 좀 느낌으로 가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이성적이고 개념적이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다가가면 안 되고, 이 영혼의 교감이란 뜻의 카드인데 블루 사파이어 분이 상대방을 대할 때 좀 느낌으로 대하셔야 돼요. 내가 요런 말을 하면은 느낌이 괜찮은데 하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 상대방의 어떤 눈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가셔야 되지, 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혹은 이런 말을 좋아하니까, 혹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좀 머리를 빼고 느낌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게 왜 이런 카드가 나왔냐면은,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블루 사파이어 분이 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더 대단한 입장에서 무언가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이야기를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인간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경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알면 알수록 동경의 마음이 사라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냥 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게 적당한 예시가 있을까? 인플루언서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챙겨보던 어떤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만 봤을 때는 어떤 동경의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정보가 적어지면 적어지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존경심, 혹은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싶다, 혹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애정의 마음과 동경심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그 동경심을 보고 나의 치부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이라든가 되게 염세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이 동경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상상으로 메워냈던 영역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루사파이어 분이 그 상대방 분한테 어떤 동경의 대상이다 보니까 블루사파이어 분이 관심이 생기는 건 알겠으나 이거를 너무 현실적이고 직설적이고 뭔가 본인의 어떤 진짜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면 상대방 분이 좀 현실을 깨닫고 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느낌대로만 가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점괘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면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한 가지 면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겹겹이 쌓여있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면 돼요. 예전에 그 유명한 판타지 소설에 나왔던 얘기인데, 인간은 단수가 아니라고, 사람은 단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떤 판타지 소설에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집단 안에서 내가 뭐 토요일에 짜파게티 요리사를 맡고 있어요. 그 집단 안에서. 그러면은 토요일에 짜파게티 요리를 하는 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뭐 내가 게임 기획자예요. 그러면 게임 기획을 하는 게임 기획자로서의 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엄마의 아들인 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모습이 정말 여러 모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단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소설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같은 맥락이에요. 그 상대방의 모든 모습을 이해하고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나만 보고 나도 그 사람한테 필요한 나만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많은 나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사파이어 분이 상대방이 궁금한 이유가 그 많은 나를 알고 싶어서일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그 모든 나를 알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모든 나를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나들을 보게 될 거고요. 어떤 나들은 또 처음에 좀 실망했다가 다시 잊혀질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맞춰서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꼭 내가 이런 부분들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고서 먼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내가 그거를 꼬집어내서 그거를 막 지적을 하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모습조차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필요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타로들을 계속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은 블루사파이어 분들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혹은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 하지는 마시고 스피릿 카드에 맞춰서 본인의 느낌대로 행동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만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그런 점괘입니다. 일단은 블루사파이어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읽어보고 좀 답변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팔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팔입니다.
58분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8분들의 상대방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데빌 카드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속이다, 혹은 이제 58분을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58분을 속이고 있는데 어떠한 걱정 때문에 속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58분한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종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카드들을 보면은 더 타워 카드와 갈팡질팡하다, 그리고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상이신 것 같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상대방 분이 이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조금 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러니까 본인과의 어떤 소통이 되지 않는 이란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서, 이 데빌 카드와 더 타워 카드가 같이 엮이게 되면은 본인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58분에게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행복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카드를 보면은 본인한테 지금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뭔가 보면은 58분들이랑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고통을 떠나보내다, 그리고 평온이란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대방 분은 지금 58분의 입덕 부정기라고 할까요? 내가 얘를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있으면 마음은 편해지고, 그리고 이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조차도 헷갈린다. 이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와 킹 오브 완드 카드, 걱정이란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58분을 좋아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58분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 58분이랑 같이 있으면은 뭔가 마음적으로는 평안해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생각이 나니까 이게 좋아하는 마음인가 아닌가 계속해서 마음적인 고통이 있어버리는 그런 카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앙에 있는 카드만 봤을 때는 58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조용히 하다, 고요한 이란 뜻의 카드인데, 좀 상대방분이 이미 입덕 부정기입니다. 본인을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찾고 있는, 이유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58분들은 똑같이 주변에 계속 맴돌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본인이 힘들어할 겁니다. 내가 왜 그러지? 하고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오히려 58분이 여기에서 기름을 붓거나 물을 끼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길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 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항상 무언가를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좀 가만히 놔둘 때가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산불이 보면은 산불을 끄는 방법 중에 맞불을 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타버릴 것들을 먼저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불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8분들이 여기다가 물을 뿌리는 건 더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맞불을 놓으면은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연애를 시작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불을 놓는 것보다 그냥 이 불이 산 전역으로 퍼질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게 두셔야 더 태울 것도 생기고 궁금해하는 것도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길 거라서 58분들은 지금 맞불을 놓든 물을 뿌리든 하는 짓은 하지 마시고 그냥 고요하게 가만히 계시는 게 어떤가.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좀 불타고 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58분한테 마음적으로 편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짧기는 하나 58분들의 해석이 가장 명확한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정확한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8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신경 써 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게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속마음은 먼저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어떠한 시그널로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숨기려고 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만큼 상대방도 그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수싸움 같은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타로를 보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이런 타로를 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게 꼭 나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상대방의 많은 면들을 알아서 내가 과연 그 마음에 맞춰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혹은 내 마음을 더 줄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교환창이 있고 거래창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둘이 동등한 만큼의 본인의 마음을 올려놓고선 보고 싶을 때가 많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내가 하나를 보여주면 상대방도 하나를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보여주지 않는 상황들도 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가슴앓이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의 속마음이 항상 궁금해지는 것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행위가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위함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나의 행복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도 멋지기 때문에, 혹은 닮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행복으로 귀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사실에 너무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시는 것도 오히려 좋을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타로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타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